선생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발문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수업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야기 주제인 발문의 이야기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외람된 얘기가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잘못하는 정치와 수업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가장 잘 못하는 정치와 수업은 공통점이 있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강자에게만 유익하게 정치하고 수업하고 있다. 강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치하고 수업한다. 약자에 대해서는 체면치레만 하고 있다. 조금 제 분수에 넘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야 뭐 제가 언급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하고 비교하는 말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이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것이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다면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수업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현상이 수업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수업에서도 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하여튼 아까 정치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정치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이 수업에서도 선생님들은 학습의 약자라고 그럴까 하는 이른바 비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역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약자인 이른바 비군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의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체면치레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외람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행 수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려보자면은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잘 따라오는 어린이들이 누굽니까? 결국은 지적 순발력이 좋은 우수한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얘들이 잘 따라오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생각보다도 선생님들께서는 결국은 주어진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교재 내용이 있고 또 그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한이 딱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가르치고 언제까지는 뭘 가르친다 하고 제한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잘 따라온 어린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따라오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되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지도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지도 조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는
지도자들이 학교에 오신다든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전에는 장하서 선생님들이 가끔 학교에 나오셔가지고 또는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지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그 지도 조언이 흔히 이랬었습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선생님도 이거 잘 알으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고력이 착실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됩니다. 하고 지도 조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 과정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수업력이 착실하게 길러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도 조언을 들은 선생님들께서 그 지도자가 원하는 대로 어린이들 각자가 사고하는 수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지도자는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골똘히 사고하는 수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야말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그 어려운 세상을 넘어지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만 해갖고는 안 되단 말이에요. 이러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방법과 기술을 가르쳐 줘야죠. 제대로 된 지도자는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치십사 하고 방법과 기술을 자상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말 그대로 실천하지요. 그러면 영락없이 그 지도자가 말씀하신 대로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는 방법과 기술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 이 말이죠. 오로지 말하자면은 당위론,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론만 얘기했을 뿐이단 말이에요. 이런 당위론이나 이념론이나 이런 것은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또 선생님들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야구 감독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주 유명한 야구 감독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야구 감독이 아니라 일본 야구 감독입니다. 제가 일본의 어느 잡지에서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야구 감독이 이 타격 부진 선수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또 타격을 잘해야 된다 하고 코치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말하기를 날아오는 공을 잘 보고 그 한가운데 공의 한가운데를 45도 각도의 높이로 팍 쳐라. 힘껏 때려라. 그러면 홈런이 된다 이것이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잘 가르치는 것입니까? 정말 이 감독이 말하는 대로 실천을 해서 홈런 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지도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의 이념론이고 하나의 당위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그것을 물러왔단 말이죠. 그 선수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알지만은 이와 같이 정말 날아오는 공을 잘 보고 그 한가운데를 때리되 45도 각도로 힘껏 쳐라. 치면 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죠. 알고 와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방법과 기술을 물러왔는데 이 감독은
그것을 만족할 만큼 지도 조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참 엉터리죠. 엉터리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수업에서요. 이 뉴턴, 그다음에 파브르,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기시무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은 무엇이냐면요. 요거 말하자면은 부진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게 그런 요지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쓴 이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뉴턴과 파브르,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전형적인 저학력아로 결국은 이 판단을 받고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아주 전형적인 저학력아다 하고 판정을 받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저학력아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가족들이 이들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그걸 믿고 부단히 격려하고 지도했다 이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되게 교육에 관계되는 저서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은 흔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들의 지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세계적인 천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남긴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야말로 세계적인 천재들이 학교에서는 아까와 같이 그런 처우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뭐였냐면은 교사의 사고 방법과 수업 방법에 의하여 둔제로 다뤄졌었다. 사실 아주 천재인데 선생님들의 사고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에서는 이 세계적인 천재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도록 선생님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담임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주 둔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배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둔재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수업은 그야말로 잘 따라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그야말로 속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모든 수업이 그야말로 100%가 잘 따라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도 문자 그대로 자기류의 방법으로. 자기류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이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은 다 제대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준적인 수업의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워서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류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외람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우리의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와 같은 현실을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있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떤 지도자 모양으로 그런 명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내 느낀 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따라오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류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 뉴턴이나 파브르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 어린이가 우리 앞에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 중에서 그야말로 비군 어린이들 가운데 이러한 그야말로 세계적인 이 천재들이 있으란지도 모른다. 근데 그들의 방법에, 그들의 학습 방법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가르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른바 비군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어린이들이 결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선생님들 가운데에서는 그 비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야말로 불가피한 그리고 필요학적인 그러한 현상이지, 이것은 결코 수업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또 강변을 하는 젊은 선생님들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선생님들처럼 결국은 인간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가령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무르나라고 하는 이 훌륭한 교수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못하는 어린이는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비군이 될 수밖에 없도록 타고난 어린이는 없다 이것이죠. 그들이 못하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과 내용이 너무 어렵다든지 또는 가르치는 방법이 그 애들이 잘 배우는 방법이 아니고 엉뚱한 방법으로 가르친다든지 그 방법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음미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닐, 영국의 교육학자죠. 닐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의 어린이는 없다. 문제의 교사와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의 교사와 부모가 그들을 만들었다 하고 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닐의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자, 그렇지만은 역시 아까와 같은 뭐라고 할까, 강변을 하면서 이분들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참 용기 있는 젊은 선생님들을 저는 가끔 만나곤 합니다. 이게 모기갱이지로라고 하는 뇌과학자가 한 말을 또 좀, 인간의 뇌는 태어날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또는 한계 같은 것이 없다. 미리 너는 B군이다, 너는 A군이다, 또는 어린이들은 결국 여기까지만 성장한다. 그리고 철수는 여기까지만 성장한다. 그런 한계 같은 거 없다 이것입니다. 뇌는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자꾸만 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이들이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뇌는 사용하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 진화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과연 수업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의욕리에 앞을 향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의 뇌는 자꾸만 좋아진다. 인간의 뇌에는 태어날 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나 또는 한계 같은 것은 일체 없다. 이 말을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이 뇌과학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인 것처럼 뒤떨어진 어린이의 숙인 고개를 들게 하여 주는 일이 수업이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을 숙인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수업을 해야 쓰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업의 기술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수업 기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이 수업 기술에 대한 강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당신이 쓴 글에서도 읽어봤다. 그러는데 당신의 수업 기술이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면은 당신은 우리 선생님들을 택시 기사와 같이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항변을 해왔어요. 택시 기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택시 기사와 같이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다고 당신은 그렇게 본 것 같다. 이렇게 저를 향해서 공격의 말을 해온 상당히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정중하게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마는 읽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쁜 일이 많지만은 수업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후회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수업의 발전,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학력을 충실하게 기르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자기 방위의 무기다. 수업의 기술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업 기술로 무장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방위를 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수업 기술은 자기 방위의 기술이 무기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금은 참 볼 줄 아는, 수업을 볼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그 자녀들이 이 다음에 그야말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그 어려운 세상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눈으로 선생님들 수업을 보았는데 이 수업이 결코 그러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었다고 판단될수 어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 바꿔주시오 하는 말밖에 없다 이 말이죠. 1년 동안은 맡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빨리 바꿔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될 날이 멀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것이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가 중에서 정치가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평가 방법을 바꿔야 쓰겠다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왜 논의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수업 기술을 연구하지
안 한다면 이런 걱정이 됩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그래서 오늘 바로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선생님들의 선배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해온 이 발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중심 발문과 보조 발문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